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입니다. 부부 대화의 그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그 가족 대화에서 더해야 될 것과 빼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3월 19일 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 링크를 띄울게요. 그 영상을 꼭 클릭해서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한번 들었는데 막 실천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안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다시 그 내용을 한 번 더 보거나 듣거나 읽으면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그걸 언제 많이 깨닫냐면 요리할 때 그래요. 제가 요리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요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제가 좀 쉬고 싶다 이럴 때 해야 될 때 말이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일으키기 위해서 요리 영상을 봐요. 다른 사람 거. 그러면은 다시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요리를 해내요. 최근에 또 그 알감자 조림 같은 거 제가 해가지고 남편 또 같이 먹었고요. 이런 식으로 또 가지가 이제 저희 집에 열리고 있는데 가지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또 봤어요. 영상을 또 봤더니 오 가지를 빨리 따서 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중보기도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제가 기도를 늘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기도를 안 하고 싶을 때 저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책을 봐요. 어,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요. 그러면 다시 막 이렇게 생겨나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반복해서 어, 듣고 보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무슨 말을 빼야 되고 무슨 말을 더 해야 될까? 이 내용도 지금 가족 대화에서였는데 오늘은 지금 부부 대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함께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다시 오늘 보시면 다시 내가 그동안에 빼려고 했었는데 뺀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하고 더 하고 있었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빼고 또 더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은 다시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저는 오늘은 안 하고요. 읽기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더 해야 되는 말 그 한 가지는 좀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혈계 영양분을 더하듯 배우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더하자. 과실 솎아내기를 하듯 배우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빼자. 무슨 말을 더하고 빼야 할지 모른다면 배우자에게 물어보자. 누구든지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다. 그렇죠? 집에 들어오면 이건 이제 저희 남편이 쓴 내용이니까 나를 보자마자 손 씻으라고 아내가 말했다. 어느 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아내에게 부탁했다. 그 얘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월 18일 19일까 한번 영상을 봐보세요. 그 이후에 아내가 그 말을 뺐다. 내가 존중받는다고 느꼈다. 요즘은 손 씻으란 말 안 해요. 오 감사하죠. 왜 안 하냐면 저만 손 씻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온 나라 전체 온 세계가 손 씻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당연히 손을 너무 열심히 씻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손을 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더 해야 되는 말과 빼야 되는 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은요 꼭 더 해야 되는 말.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모든 관계에서 꼭 더 해야 되는 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말의 힘. 이것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에 힘이 있는지 알았냐면 저희 남편하고 결혼 전에 서로 교제할 때 한마디로 연애할 때 알았어요.
그때 정말 그 사랑한다는 말의 힘을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거든요.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백수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얹혀 살면서 서울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사니까 얼마나 눈치가 보입니까? 그러면서 원서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원서를 내고 있을 때 근데 정말로 내 인생에 참 우울했던 시절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가 되고 싶었는데 어, 그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수고하신 부모님께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취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이 어렸을 때부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모님께 그래서 여기저기 면접도 보고 원서도 넣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어, 합격된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참 우울하던 시절이었는데 정말 우울하고 힘없고 다운이 됐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도 홍장빈 형제님과 제가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고 이 형제님은 섬에 있었죠. 전라도 저 신안군에 있는 섬에. 그러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이제 교제를 뭘로 했냐면 가끔 아주 가끔 전화로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고 제가 이제 남의 집에 있고 그 섬에는 또 공중전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을 건너서 다른 섬에 가서 전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끔 전화 통화를 했고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편지를 그래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요즘도 교제하는 사람들에게는 편지로 해라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편지 중에서 그 편지 내용이 주로 뭐였냐면 굉장히 이제 그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홍장빈 형제가 굉장히 신령한 편지, 영적인 편지가 많았어요. 막 오늘의 묵상한 거, 성경을 공부한 거, 어떤 책을 읽은 거,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교제를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책을 읽고 나누자, 뭐 묵상을 나누자 이런 거였었는데 그래서 한 4장 정도가요. 막 그 심오한 묵상의 내용이나 공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요 사실 그때 눈에 안 들어왔어요. 무엇이 눈에 들어온 줄 알아요? 맨 마지막 줄이에요. 나의 사랑 자매에게. 그 나의 사랑 그거 하나 그리고 사랑해요 연숙자매 뭐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랑한다는 표현 그거 하나 가지고 확 살아났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날마다 다시 그 원서를 내려 다닐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때 알았어요. 모든 말보다 최고의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구나. 특별히 가까운 사이에는 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음. 이게 지금 저의 영혼력을 살려주더라고요. 진짜 힘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막 노력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의 힘을 이제 저는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남편은 늘 결혼하고 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힘이 났고 그래서 사랑한다는 단어가 주는 그 말의 힘이 어떤지 저희가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언제 절실하게 알았냐면 저희 막내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몇 년 전에.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들리는지 조차 의식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온 몸이 움직이지 못했어요. 굉장히 온 가족이 정말로 힘든 시기였지만 되돌아보면 온 가족이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했던 그런 시간인데요. 정말로 사실은 마음으로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만 힘들었겠어요. 온 가족 힘들고 동생의 남편과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힘들었겠죠. 교회 성도들도 힘들었고. 그런데 중환자실의 면회가 이렇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날 5월 8일이었는데 조카 2명하고 제가 이제 동생 면회를 갔어요. 중환자실에. 근데 제가 그때 기억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우리 내 동생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아 사랑한다고 말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해, 언니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카들한테도 엄마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자. 근데 저희 조카들도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세 명이 사랑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갑자기 저희 동생의 오른손을 확 들었어요.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온통 꽂고 있었던 그 동생이 몸이 움직이는지 확인도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때 오른손을 탁 쳐들었어요. 갑자기. 그러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트를 날려주고 사랑한다고 답을 했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해요. 사랑한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화 끊을 때, 뭐 문자 할 때 마지막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 말은 영혼 몸을 살리는 말이구나.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모든 부부가 더해야 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거 개인적으로 각각 다른 말들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꼭 더해야 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부부끼리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 여보. 앞에 이 단어를 붙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마디를 더하자. 내 삶, 앞으로 평생의 삶에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이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많이 안 해본 사람도 있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동생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기억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영혼 몸을 살리는 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말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이거 좋아했어. 사실 저는 이 표현을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안 좋아했는데 얼마나 이게 값어치 있는 표현인가.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자, 오늘의 선택. 부부 대화에서 더하기와 빼기인데요. 더할 것과 뺄 것이 뭔가 오늘은 한 가지만 말하자는 것입니다. 더하자. 무엇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서 오늘은 꼭 부부끼리 여보 사랑해요. 잘 안 되면 문자라도 날리세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합시다. 정말 들을수록 나의 정서적인 부분, 상대의 정서적인 부분이 살아나고 혼도 살아나지만 영도 살아나. 왜냐하면 우리는 마땅히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이시다. 그분 자체, 그분의 본질,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은 다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 사랑을 해야만 하는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배우자부터 시작해요. 배우자부터 사랑해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시다. 그래서 마치 저는 이게 밥을 주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영혼육을 살리는 밥이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시다. 그리고 계속 합시다. 내 입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지식에, 이 뇌 속에 아예 사랑한다는 말을 듬뿍 100배로 1000배로 더해 봅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